벌기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디지털 자산 따라잡기. 자, 오늘 첫날인데요. 요즘 디지털 자산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투자 방법을 고수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을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저의 상식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도 많이 배우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성세대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투자 방법에만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분들을 기성세대로 하는데, 소위 뭐 기성세대 그러면 약간 꼰대 느낌이 나죠. 좀 부정적인. 어 근데 일단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런 부분 자체가 금융 쪽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뭐 닷컴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그때 뭐 벤처 투자 열풍도 불었었고요. 물론 이제 버블이 조금 많이, 조금이 아니죠. 엄청나게 끼긴 꼈었지만은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또 스마트폰 시대가 또 도래하면서 또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변했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 세상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도 조만간, 지금도 조금 계속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의심하는 자와 확신하는 자 뭐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확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심하는 자들을 서서히 설득을 뭐 하거나, 아니면은 의심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코인 이런 시장 자체가, 과거에 이제 주식 시장이 닷컴 버블이 있을 때, IT 버블이죠. 그때 보통 기본적으로 뭐 몇십 배씩들 뭐씩 올랐잖아요. 뭐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 뭐 사이버텍, 장미디어, 뭐 이런 보안 관련주들, 뭐 종목명에 택자만 붙더라도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 그 며칠이 뭡니까? 막 10일, 20일 이렇게 막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도 있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의 자금 자체가 이 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쪽으로 옮겨올 때, 짧게는 2, 3년, 뭐 길어야 5년 내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의 어떤 폭발적인 그런 뭐 성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증권이나 이런 부분에만 고수를 하는 전통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증권 회사 출신인 거 다들 아시죠? 저도 불과 이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한 거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 경우예요. 그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인이라는 게 자산 가치를 뭐 따질 수가 있나, 뭐 매출액이 있어가지고 수익 가치를 볼 수가 있나, 뭐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개인들이 쉽게 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성장 가치 뭐 이런 부분도 좀 예견하기가 좀 어려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예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뭐 실체가 없다, 형체가 없는 부분이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뭐 몇천만 원씩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었었죠. 뭐 지금 현재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혹자 뭐 유명하신 어떤 뭐 S대의 뭐 교수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개 빼고는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뭐 단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끔 가다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건 가치로 인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네덜란드의 튤립 열풍, 그거 투기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라기보다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도 사고 이러니까 거래가 형성돼 버렸거든요. 물론 거품이 굉장히 꺼지긴 꺼졌지만은, 핵심적인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 자체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부분이에요. 막말로 모나리자라는 그림 껍데기잖아요.
모나리자라는 그 끓인 껍데기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코인들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에 의미를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역시 이제 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전쟁에 대한 반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약간 의아한 궁금증도 생기고 의아한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후원을 하고 기부를 하는데 코인으로 한대. 아,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코인으로 하지? 그리고 또 러시아 제재를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 코인을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코인 거래소들한테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거래를 못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출금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형체도 없고 나중에 뭐 종이 조각만큼의 가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거래소들한테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맞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한번 가져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광풍이 2017년도에 한번 몰아쳤다가 그 부분이 거의 뭐 역시 휴지 조각이네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죠. 자, 광풍과 지금은 열풍을 불고 있어요. 광풍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광은 미칠 광자죠. 미친 거죠. 미친 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부분 비정상적인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디지털 자산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열풍이란 건 뭐죠? 공부를 할 때 이제 열공한다 그러지 광공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열풍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디지털 자산의 열풍이 지금 불고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느끼시는 게 좀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소수의 개인들만, 그들만의 리그, 그들끼리만 뭐 이루어졌다라면은 소위 뭐 미친, 남들이 보기엔 좀 미친 사람들처럼, 아 저거 비트코인 뭐 몇천만 원씩 주고 왜 사지? 실질적으로 미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들과 개인들이 함께 모두가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인 거래소들의 거래 규모라든지 매매 규모만 보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는 기관들의 거래 규모가 개인들의 2배 이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관들도 미친 거냐? 그러면은 기관들이 여러분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도권의 금융사들이 주요 가산자란 투자 현황이라 해서 이것도 자료가 좀 된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보면 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국가 화폐 자체를 이제 그 뭐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을 하기도 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 자체를 과거에 뭐 주식이나 이런 펀드를 운영을 할 때 운용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심각한 어떤 큰 악재들이 그냥 크게 터졌을 때 거의 뭐 반토막이 나버리죠. 큰 뭐 금융위기급 이상의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나라에 채권을 해가지고 뭐 국채를 한 나라들 같은 경우 돈을 빌려줬더니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뭐 배째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젤 배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뭐 러시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비트코인을 좀 더 선호한다는 그런 현상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면은 결국은 신흥 부자들의 대열에는 동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시그널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더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폐의 개념, 화폐의 수단, 뭐, 저장이나 교환처럼 이렇게 디지털 자산은 화폐의 뭐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원, 그림, 그리고 건물. 요즘 뭐, 건물 같은 경우도 다 코인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발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증권으로도 이렇게 발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산의 어떤 투자 가치에 대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에 같이 접목을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 뭐 일하는 방법이나 돈 버는 방식 역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과거처럼 전통적인 기성세대들만 고집을 하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는 쉽게 돈 번다가 아니라 뭐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어찌됐든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흥 부자들 대열에는 절대로 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돈을 벌기도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40 중후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은퇴를 하고 나서 자영업이나 뭐 음식점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좀 많아요. 근데 20대 말이든 30대 초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이제 배달 앱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잘, 뭐라고 해야죠? 성장도 잘 하고 매출액도 많이 올리고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변하게 되면 일하는 방식, 돈 버는 방식은 계속 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계속 고수를 하신다면은 세상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 자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자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함께 좀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